그 오늘 기사 보니까 그 미군 정찰기가 그 저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산에 있는 네. 김정은 위원장 걸어다니는 모습을 포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사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워낙 뭐 미군의 위성이 대단하다는 건 알지만 네. 걸어다니는 게 그게 보인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군 24시간 정찰기가 24시간 위성이나 정찰기 통해서 예?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그렇죠. 있는지. 야 겁나더라고. 다 내 손바닥에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혼자만 나왔습니다만 지금 막 뚱커벨 허겁지겁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천히 들어오세요. 예. 예. 숨 안 차세요? 괜찮습니다. 예. 일단 앉으시고요. 자 오늘은 뚱블리 정상근 기자부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지금 좀 버스 시간이 좀 아 많습니다. 버스 오래 기다리셨구나. 예. 그럴 때 참 가까워져. 오늘 제가 저 인터넷 보다가요. 여기 이 사진 보세요. 멕시코 네. 아카폴코 해변 네. 밤바다인데 파란색으로. 정말 파란색이네요. 이게 여기에 인적이 끊기니까 사람들 못 다니게 하니까 여기에 플랑크톤이 몰려왔대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빛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야, 이렇게 원래 아름다운 자연이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아 멋있네요. 아카폴코 가봤어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어요? 정상근 기자는. 아산은 가본 적 있습니다. 아산은 네. 충남 아산이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직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수락을 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수락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앞으로 이제 당 수습을 어떻게 해 나갈지 이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제 당선인들에게 이제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 조사 결과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걸로 했고 또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도 수락을 했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은 임기 제한 없는 전권 네네. 이거 달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제 대선 때까지 사실상 정권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죠. 근데 뭐 그것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진 않은 것 같은데 뭐 다만 좀 어느 정도 절충안으로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심재철 권한대행이 이 비대위 활동 기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이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서 한시적 부칙 조항을 수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다. 네, 이 통합당의 당원 당규에 네. 그 부칙이 하나 있는데 이 부칙이 이 새 지도부를 위한 그 전당대회를 8월 31일까지 개최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걸 이제 당원 당규에 이제 부칙으로 박아놓은 거죠. 근데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 부칙을 개정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8월 31일까지 새로운 당 대표를 뽑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위의 활동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네, 더 연장될 수 있음을 그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대위 활동 기한은 뭐 비상 상황이 종료된 후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뭐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언제 전당대회를 할지 모르는 거니까 이 김종인 위원장이 좀 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비대위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2월에도 전당대회 예정이 돼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2번씩 하나 보죠, 전당대회를? 전당대회는 또 의총에서 예. 또 이제 결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는 뭐 당 대표와 뭐 최고위원. 근데 지금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없는 셈이나 다름없으니까요. 21대 국회에 또 이제 당 대표 전당대회를 하긴 하겠지만 그게 뭐 언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제 황교안 대표가 8월까지 그죠? 8월 말까지 네네. 뭐 당 대표를 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비대위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고 예. 내년 2월 달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도 아직 비대위 그대로 또 유지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두고두고 미래통합당 내에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지금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 추대론에 대해서 당내 비판이 있죠. 네. 유일하게 최고위원으로서 이번에 이제 재선에 성공한 것이 이제 조경태 최고위원인데 조 최고위원도 당헌 당규를 바꾼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그리고 또 전 선대위원장이었는데 이번에 또 비대위원장을 맡긴다는 것도 그게 꼭 효과만 있는 것도 아니다. 당내에 반발도 있지만 심재철
의원이 지금 현재 대표 권한 대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당히 또 강력하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비판은 있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수락도 한 마당이기 때문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저희 무겁당은 참 다행입니다. 네. 단 한 석도 진출을 안 하고 나니까 뭐 네. 시끄러울 일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용합니다. 최고 당대표 체제로 쭉 네. 가는 거예요. 다음 4년 후를 기약하면서. 고기만 보충하면 되니까. 박지원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대선 전에 쫓겨날 거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네,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일단 이 비대위라는 게 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비대위라면 이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뭐 어느 정도 힘이 실리겠지만 뭐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박지원 의원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전당대회에서 뭐 권한을 본인한테 줘서 뭐 끌고 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이 본인이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려고 한다면 이건 싸워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 이 김종인 위원장은 당내 사람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덧붙이면서 뭐 어쨌든 뭐 대선 전에 좀 험한 꼴을 당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해서 또 주목이 됐습니다. 어제인가 김어준 뉴스공장에 박지원 의원 출연해가지고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원장 가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개인적으로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기재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는데 그래서 그런지 기재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갖고 머리를 숙인 것 같아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가 기재부 나라냐? 기재부 나라냐? 기재부 나라냐? 홍남기 경제부총리죠. 기재부 장관에게 두 차례나 경로를 했는데요. 그건 최근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했습니다. 70%냐 100%냐.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소득층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걸 전제로 한다면 전체 다에게 속도감 있게 주는 것이 뭐가 나쁘겠느냐. 그게 더 효율적이고 또 긴급이라고 하는 명목에 더 맞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끝내 대답을 또는 긍정의 시인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기획재정부. 네. 중요합니다. 기획재정부, 기재부죠.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예산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수장이고요. 기획재정부 밑줄 쳐야 돼요? 별 5천만 개입니다. 별을 5천만 개나 그려야 돼요? 네. 그거 언제 그려요? 5천만 개를? 한 5개만 치죠. 뭐. 네, 5개만 하겠습니다. 네. 자, 공식적으로 알려진 거 말고 말이죠. 정세균 총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간의 충돌이 아주 심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두 차례나 불러서 뭐 언성을 높였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불러서 여기가 뭐 기재부의 나라냐 이렇게 호통을 쳤다는 건데 그런데 총리실이 이 보도가 이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네네. 그 사실이 아니라고 총리실에서 자료를 냈다고요? 네, 총리실 그럼 그게 입장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게. 아, 네네. 단연간의 취재 경험 끝에. 네. 그리고 어제 MBC가 또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뭐였어요? 이 홍남기 부총리가 이 당정 협의를 할 때, 그러니까 이 정부와 이제 당의 입장을 좀 맞춰갈 때, 이 100% 지급으로 좀 의논이 이제 모아져 가니까 여기에 반대하면서 본인이 자꾸 이 사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벼랑 끝 전술까지 쓰면서 이거를 반대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 생각 이상으로 이 기재부의 반대가 거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어제 김어준 뉴스공장의 그 건대 최백은 교수가 네. 기획재정부가 왜 이렇게 100%에 반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채권 발행하고 그러면 이제 기획재정부가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 적고 그만큼 맞습니다. 네.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휘두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다. 최백은 교수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당정은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그죠? 네. 100% 주는 걸로. 그 긴급 재난지원금 이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시간이 걸려서 제일 처음 예상했던 것이 5월 중순인데 이달 내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국채 발행을 하고 또 어제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예정이 없던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마련한 소중한 기부 재원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대안에 대해 당정청 간 의견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 국채 발행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재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것들까지 다 처리가 되고 난 이유가 된다면 아무리 빨라도 5월 중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미래통합당은 말입니다. 정부가 기재부를 굴복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뭐 빨리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을 할 텐데 그러니까요. 이 국회에서 지금 언제 통과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김재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오늘 뭐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 기재부 장관의 지시를 하고 뭐 기재부 장관이 굴복했다 뭐 이런 과정을 거쳤다 뭐 이건 뭐 편법까지 동원하면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저쟁 운영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미래통합당이 100% 국민들한테 주는 것에 뭐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계속 안 밝히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당정 간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이 얘기만 좀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그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 계속 이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뭐 빨리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입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22가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그때 가서 여야가 다시 한번 협상을 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임시회가 이제 5월 15일 날인가 그때 끝난다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네. 네네. 그러면 그때까지도 합의가 안 되면 긴급 재정 명령권을 검토하는. 발동을 해서 네. 전 국민 100% 지급하는 것도 이제 검토 중이다. 이제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나오긴 나왔었는데요. 예. 네. 저도 계속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토픽 들어가기 전에 한 청취자께서 김미수님인데 오늘은 정상근 기자님이 안 나오셨나 봐요. 아니 방송한 지 지금 15분이 지났는데 정상근 기자, 네. 김미수 청취자께 존재감 좀 뿜뿜해 주세요. 아, 네. 이거 어떻게 분분해야 되나요, 이거를? 화면 보시면은 바로 아실 텐데. 바로 하실 텐데 네. 화면에서 보면은 아 정상근이구나, 네, 제가 제일 크게 보일 겁니다. 둥커벨이구나 이렇게 금방 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 오늘 기사 보니까 그 미군 정찰기가 그 저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산에 있는 네. 김정은 위원장 걸어다니는 모습을 포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사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워낙 뭐 미군의 위성이 대단하다는 건 알지만 네. 걸어다니는 게 그게 보인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군 24시간 정찰기가 24시간 위성이나 정찰기 통해서 예?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그렇죠. 있는지. 야 겁나더라고. 다 내 손바닥에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왜 1월달에 그 이란의 그 네. 솔레이마니 그 차량 타고 있을 때 미군의 드론이죠. 미사일로 저 차 폭파시켜가지고 사망케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어디가 네.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미국은.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오거돈 부산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오거돈 시장 사태 충격 여파 가시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오늘 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빨리 이것을 미룰 수는 없는 것이고 빨리 해서 민심을 이제 누그러뜨려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오늘부터 이제 직권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27일 날 윤리 이제 심판원이 개최가 됩니다. 사실상 뭐 제명 또 징계가 이루어질 텐데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뭐 부산 민심 이번에 총선에서도 썩 좋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만큼 이것이 이제 수도권으로 타고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취하는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네. 여당 민주당이 재차 오거돈 시장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네,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회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피해자와 부산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빨리 윤리심판원을 열어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이 총선 전에 정말 몰랐느냐 이렇게 질문을 또 던지기도 했는데 예. 그 이인영 원내대표는 뭐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느냐, 뭐 당에서 사전에 인지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왜 미래통합당은 이거 알고도 은폐한 거 아니냐 총선 그렇죠. 전에. 이것이 만약에 총선 전에 발표가 됐다면 뭐 부산의 민심도 그렇지만 표심도 그렇지만 뭐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게 생길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내용 자체가 성추행이었고 이게 또 민주당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 2018년 또 추천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 공천을 받았던 오거돈 시장이기 때문에 그 여파가 더 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이것을 총선 전에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까지 시시하고 있었던 것도 아마 총선 영향에 대해서 은폐한 것이다. 이렇게 미래통합당은 보고 계속해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네. 그 공증까지 섰다는 거 아니에요? 총선 끝나면 자기가 사퇴를 하겠다. 사퇴 기자회견 네. 하겠다고. 근데 오거돈 시장은 취임 초부터 말이에요.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던 이 부산 성폭력 상담소가 뭐 긴급 성명을 내서 이 오거돈 시장이 과거에도 좀 문제적인 행동과 발언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2018년 회식 자리 사진이 굉장히 좀 주목이 많이 네, 되고 저도 있는데 봤어요. 예. 이 여성 노동자들을 양옆에 앉힌 맞아요. 좀 그런 모습이어서 네.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당시에도 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또 이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뭐 오 시장이 당선 이후에 이 성희롱 성폭력 전담팀 구성을 요청을 해왔는데 네. 이걸 계속 미뤄왔던 그게 점도 오거돈 시장 그 공약이었다며요, 공약. 네네 공약이었는데 이걸 계속 미뤄왔다라는 점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난해 7월에는 그 여성 주간 기념식 행사에 이 여성 단체 회원들이 참석을 하니까 예. 여기 뭐 꽃다발이 여기 다 있는데 뭐 본인에게 꽃다발이 뭐가 필요 있겠느냐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이것도 좀 지자체장의 공식적인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네요. 이런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적이 되었던 것인데 성인지 감성이 제대로 돼 있는 것이냐. 그래서 과연 단체장이 되는 자격으로서 맞겠느냐. 네. 이런 지적을 받아왔던 거죠. 알겠습니다. 저기 내부 순환도로 위에 CCTV인데요. 그 내부 순환 고가도로 보이잖아요. 많이 막히는데요. 오늘. 아니 막히진 않죠. 잘 아, 뚫리고 저 정도면, 있는데 네. 엄청 흔들리네요. 지금 바람이. 바람 때문에 카메라가. 태풍급이에요. 저거. 아. 저 들어올 때 바람 엄청 불었죠. 여기. 저는 SBS 많이 앞에. 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못 느꼈습니다. 이게. 안 날리죠? 안 뭐 날리더라고요. 워낙 무거워가지고. 네. 근데 저기가 홍남교네요. 네, 네. 그래요. 네.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홍남교. 정상근 기자도 아재 개그 하려고 그러네. 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아재는 방송만 잘 네.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 지급을 반대해온 이곳이 전 가구 지급 고소득층 기부 방안에 최종 동의했죠. 이제 야당만 동의한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과 예산, 세제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정상근 기자.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부서의 수장이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세 글자로 줄이면 기재부. 기재부. 네. 5글자가 정답인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5글자인가요? 네. 기획 그러네.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1호 문자 샵 0951 TBS 앱이 열려 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뚱커버 뚱블리 정상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